다시 월요일이 왔습니다. 뭔가 좀 어둡네요. 오늘은 이론상으로는 이번 주가 이제 마지막 주가 되겠죠. 열심히 해봅시다. 이번이 13주 차죠? 14주 차인가요? 이제 마지막 이론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가 딥러닝을 이제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아마 딥러닝 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오늘 배운 게 합성함수 그리고 5차 역전파라는 걸 배웠는데 역시나 어렵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를 좀 보여드리면 확실하게 이제 이해가 되실 수도 있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복잡한지. 미분 지옥이라는 게 실제로 있거든요. 그 미분 지옥이라는 타이틀이 있고 이 밑에 어떤 식의 미분이 펼쳐져 있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게 바로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미분 지옥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걸 배웠는데 글쎄요, 제가 뭘 배웠는지 모를 정도로 머리가 어지럽더라고요. 네, 뭐 그렇습니다. 이런 걸 지금 배우고 있는데 집중을 진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뭐 그래도 일단 수업은 끝까지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수업을 이제 듣고 안 듣고는 본인의 자유지만 어쨌든 이번 한 주가 끝나면 프로젝트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열심히 들어서 나쁠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이 수업을 안 듣고 프로젝트 준비를 하는 것보다는 프로젝트야 이제 수업이 끝나고도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일단은 제가 설명을 못하는 건 너무나 죄송하지만 이런 걸 배우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고요. 분명히 수학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해요. 대신 뭐 알아두셔야 될 건 이게 실제로 구현을 할 때는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왜 이렇게 되는가에 대한 이해가, 선 이해가 이어져야지만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구현을 할 때 본인이 어떤 걸 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만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한다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거 이해로는 뭐 어렵다 정도만 일단 이해를 하시고 수업을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머신러닝, 딥러닝을 하실 때는 어렵습니다.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할게요. 제가 아직 미분 지옥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빅데이터 쪽을 가시는 분들은 미분 지옥에 빠지신다고 해도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이 미분과 수학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를 일단 알아주시고 미분을 무조건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는 사실 불가능한 것 같거든요. 만약에 제가 이 일주일, 2주일 만에 그 미분과 뭐 적분 아니면 오차, 역전파 뭐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된다면 그것은 수학에 대한 신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걸 어떻게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왜 미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만 이해를 잘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상은 뭐 할 수 있다면 좋지만 바라지 않은 그런 선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만 해야지 무리해서 한다고 사실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대신에 내가 정말로 이 빅데이터 그리고 이 머신러닝, 딥러닝 쪽에 뜻을 두고 하신다면 수학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깊게 파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빅데이터가 뭐 그것만으로 전부는 아니거든요. 사실 빅데이터를 다루는 거는 하둡이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뭐 하이브, 스쿱, 뭐 MySQL, 그래서 뭐 쿼리문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쓰면 좋고 굉장히 많은 활용 방안이 있습니다. 빅데이터 자체만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무너지시면 안 되고요. 끝까지 저와 함께 가시죠. 뭐 저를 위한 말이기도 합니다.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그래도 춥네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딥러닝을 실제로 이제 케라스라는 걸 이용해서 데이터셋을 받아서 그 데이터셋에 그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딥러닝을 한번 진행을 해봤었는데요. 어떤 데이터였냐면 6만 건의 숫자가 있습니다. 0에서부터 9까지의 숫자, 0부터 9까지의 숫자를 이제 딥러닝을 통해서 이미지를 하나씩 픽셀 단위로 따서 그 픽셀에 맞게 그 숫자가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뭐 0, 1, 2, 3, 4, 5, 6, 7, 8, 9를 확실하게 분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딥러닝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케라스라는 어떤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어떤 프로그램 안에 어떤 하나의 시스템 안에 존재해 있는 그런 데이터를 갖고 연습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갖고 저희가 실제로 딥러닝을 이제 돌려봐서 진행을 했었고요. 이 딥러닝을 통해서 정확도가 뭐 90% 이상 나오는 것을 확인을 했고, 이걸로 인해서 어떤 숫자가 나왔을 때 이 숫자가 의미하는 진짜의 의미, 그러니까 0이라는 숫자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뭐 요런 안에 있는 그런 숫자가 아니라 조금 삐져나올 수도 있는 그런 숫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1도 그렇고 2도 그렇고 3도 그렇고 8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숫자를 얼마만큼 잘 분류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진행하는 게 딥러닝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거를 이미지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더 나아가서는 얼굴, 그러니까 이 페이스북 같은 데서도 우리가 사진에 찍힌 얼굴을 통해서 이 사람이 프로필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 프로필에 있는 그 이름과 이 이름이 똑같을 때 얼굴을 매칭해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는 걸 좀 증명해주는 약간 그런 식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거든요. 뭐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이런 분야로 이용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이미지를 통해서 무언가 어떤 하나의 픽셀을 단위로, 픽셀 단위로 이렇게 쪼개서 그거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자체는 굉장히 혁신적이라고 하기는 너무 늦긴 했지만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는 숫자 모형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고요. 엄청 간단한 거라고 볼 수 있지만 저는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하고요. 딥러닝을 일단은 계속해서 배워나갈 예정입니다.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죠. 목요일입니다. 항상 똑같은 모습처럼 보이겠지만 다른 아침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어찌 되었건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계속 배워가니까 무조건적으로 모르겠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어느 정도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딥러닝을 하다 보면 반복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뭐 저희가 조금 더 심화학습으로 가진 않았지만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분명히 선생님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강사님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코딩을 만들어 가는데 쉬운 부분이 있긴 있지만 이거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이거를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딥러닝이라는 건 사실 그런 로직 같은 게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는 거를 사용을 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는 또 생각이 들어요. 물론 내가 이 딥러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원리를 아는 거는 어렵겠지만 딥러닝이라는 걸 할 때 트레인이라고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가 꼭 필요하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데이터가 얼마만큼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데이터가 많으면 훈련 데이터와 테스터 데이터가 그만큼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정확도가 조금씩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딥러닝에 관해서도 사실 라이브러리라는 게 만들어진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그리고 적절하게 배분해서 넣을 수만 있다면 딥러닝 같은 경우도 쉽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재밌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학이나 통계 이 부분에서 석사 정도의 그런 수준을 요구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스타트업 이런 부분이 많은데요.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개인적인 미약한 생각이지만 자신들의 회사의 그런 알맞은 알고리즘이라든지 그런 논리적인 어떤 비즈니스적인 로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처음부터 만들어가기 위해서 약간 석사 쪽의 분들이 필요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이미 만들어진 라이브러리로도 충분히 엄청나게 좋은 성과를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재밌습니다, 지금은. 일주일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보죠. 네, 마지막 날이 끝났습니다. 오늘로써 일단 교육은 다 끝이 났고요. 월요일 날 저희가 시험을 보고 이제는 프로젝트에 아마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시작을 하겠지만 어쨌든 그동안의 수업을 생각해 보면 마지막까지 사실 힘들긴 했지만 버릴 것은 없었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딥러닝이라는 거는 사실 빅데이터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파트이고 수학적인 부분이 들어가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좋은 라이브러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이용을 한다면 딥러닝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충분히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무언가 빅데이터라는 느낌 아니면 뭐 딥러닝,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데이터가 있으면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데이터가 많으면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앞으로도 아마 변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빅데이터의 그런 중요성이 더 커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빅데이터 관련해서 이제 정부가 댐을 만든다고 하죠. 데이터 댐 같은 식으로. 이게 과연 대중한테 어느 정도 공개가 될지는 좀 의문스럽긴 해요. 하지만 이런 게 있음으로써 데이터가 좀 축적이 돼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배웠던 거 역시 딥러닝에 관했던 것 뿐이고 그 이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설명보다는 여러분들께 이런 이야기들을 해드리고 싶었고요.
프로젝트에 들어가면서 아마 더 많은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다음 주부터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제대로 설명을 하면서 앞으로의 이제 남은 시간을 이 프로젝트에 전부 쏟을 거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지에 대해서 가능하면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하면서 진행을 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그동안 배웠던 거를 전부 다 쏟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같이 협업을 하면서 본인이 맞는 파트, 본인이 앞으로 하고 싶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금요일까지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 주말 편하게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밝은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